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1도 1 국립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 삼척 지역사회와 삼척의 강원대 캠퍼스 동문회 등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는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통합 개혁안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강릉원주대는 85%, 강원대학교는 73%가 찬성하며 통합 충족 기준을 넘었습니다. 양 대학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학내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 3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삼척대학교와 강원대가 통합했지만 이렇다 할 혜택과 발전이 없었고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다시 두 대학이 통합하면 강원대 삼척 캠퍼스의 중복 학과의 경우 강릉 원주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18년이 된 지금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학생들은 8,500에서 지금 현재 한 5,500 정도 통합을 하려면은 삼척대 구성원들이라든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봐야 돼요.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 강원대 삼척 캠퍼스 현안 대책위까지 구성했고 강원대 재학생 2만 명 가운데 단지 147명만 투표한 학생 투표가 과연 대표성을 띠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변호사 등과 투표 유효 여부와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1도 1 국립대를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30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전한 바 있고요.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발전 계획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매우 부족하다는. 현안대책위원회는 추석 명절 이후 1만 명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상담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거의 2년이 지났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여전히 위탁기관 소속으로 남아있고 그나마 근무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년 전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직 노동자들과의 오랜 협상 끝에 고객센터를 건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환 과정이 시작됐지만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에 서 있고 외치는 내용도 2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의 위탁업체 평가가 상담 콜수 위주로 바뀌면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시 통제받고 있고 휴직이라도 썼다가는 돌아올 때 자리가 없으면 복직 못한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의 문제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환 결정 이후에도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후 공단과 노조는 전환 대상과 채용 방식, 그밖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같은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 문제가 더 컸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맡긴 컨설팅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공단은 의사결정을 계속 미뤘습니다. 이사장의 잦은 교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속기관 전환을 주도했던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말에 물러났고 복지부 차관 출신 강도태 이사장은 정권 교체기와 겹치면서 1년 3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이후 넉 달은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2달 전 정기석 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아직 어느 시점 입사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결정하지 못했고 채용 방법, 기존 근무자의 경력 인정 방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단에서 공단 측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협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뭔가 의지가 계속 전환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게 지금 제일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공단은 원칙적으로 결정의 주체인 협의체는 사회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단안의 기초라면서 전환 대상자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노조안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게 있어 논의가 평행선을 이루다 보니 오랫동안 지체돼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춘천 MBC는 재해가 빈발하는 임업 현장의 실태와 원인, 대책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임업 재해 현장의 골든타임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임업 현장은 넓고 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구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구조만 빨리 이루어져도 구할 수도 있었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홍천의 벌목 현장. 6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다쳤습니다. 구조 헬기가 급하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부터 병원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20분. 평균 소요 시간인 20여 분보다 6배나 더 걸렸습니다. 홍천군 서성면의 한 구규림. 지난해 이곳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도착해 현장을 파악하고 헬기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45분. 횡성에서 온 헬기가 부상자를 근처 착륙장으로 옮기기까지 51분이 걸렸습니다. 또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옮기는데 19분이 더 소요됐습니다. 결국 부상자는 발견 2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곧 숨졌습니다. 벌목나무라든가 또 그때 날씨 현장의 주변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 상황이었고 경사면이라서 미끄러움이 심했었고 임업 현장은 통신기기도 작동하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입니다. 겨우 119에 신고해도 지형이 험하다 보니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거리상 또는 어떤 지형상 이송도 힘들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사망까지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게다가 강원도에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원주에 단 한 곳뿐입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더 열악하죠. 요구조자를 구조해도 치료가 늦어져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2차 피해라죠. 축구장 수십 개 면적에서 하는 나홀로 작업도 구조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숲가꾸기 사업장 인근입니다. 모두 7명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작업 기간 내에 이제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단독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업 현장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70% 이상이 사고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강원도 지자체의 교부세 감소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치에 따르면 강원도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1,9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891억 원으로 감소액이 가장 크고 원주와 강릉이 848억 원, 삼척시가 729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대비 교부세 감소율이 15%를 초과한 지자체로 삼척시와 홍천군, 화천군이 꼽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과 경부, 전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고령 인구는 35만 5천 명으로 5년 뒤 45만 4천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 강원도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을 지나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강원도 대표 가을 축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6일부터는 대표 한우축제인 횡성 한우축제가 횡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10일까지 관광객을 맞고 7일부터는 평창 허브나라 공원 일대에서 허브나라 가을 축제가 9일간 열립니다. 오는 13일에서 16일까지는 횡성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15회 아능찐빵 축제가 개최됩니다. 화천군과 육군 7사단의 2023 칠성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상서면 산양리 일대에서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사방거리 먹거리 장터와 군 장비 전시 공간이 만들어지고 VR 체험 등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오는 6일에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칠성 드림 콘서트도 열립니다.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성군의 배출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783톤에서 1년 사이 3,541톤으로 늘었습니다. 고성의 급증세는 경북, 경주 158%, 전남, 여수 98%보다 앞선 전국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배출량은 2020년 515만 톤에서 2021년 499만 톤으로 15만 톤가량 감소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31개 춘천 마을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가 마을 대표자를 통한 배차 방식에서 주민 직접 배차 방식으로 바뀝니다. 춘천시는 오늘부터 강원 희망택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 주민은 직접 배차를 요청한 뒤 자부담액 1,000원과 함께 전용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지원 횟수도 마을별 주 15회에서 가구별 월 3회로 증가합니다. 강원도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해마다 25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농산물 절도 사범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농산물 절도는 연평균 2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거된 건수는 절반이 조금 넘는 14건, 54.3%에 불과했습니다. 태백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38,752명을 기록하며 올해 1월보다 534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연령대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매달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줄고 있는데 폐광을 앞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출석 정지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했더니 전체 640건 가운데 출석 정지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육 이수 120건, 학교 내 봉사 75건, 전학 54건, 사회봉사 50건 등이었습니다. 강원도 군 지역의 어린이집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14개 군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219곳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는 187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이 42곳에서 37곳으로 줄었고 철원도 27곳에서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8명까지 감소했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저출생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달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 조치와 동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단속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안전 조치는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m 이하, 명견은 입막에 씌우기, 건물 내부 공용 공간의 안전 조치 등입니다. 강원도는 시군 자체 홍보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소유자 준수 사항에 대한 현장 단속도 함께 추진합니다.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 다양한 먹거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양양군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열리는 송이 연어 축제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송이와 연어를 맛보고 남대천에서는 맨손으로 연어를 잡는 체험 행사 등이 잇따라 열립니다. 또 강릉에서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커피 축제에서는 100명의 유명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 체험과 커피 인형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미래과학교육센터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창의 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춘천과 원주, 홍천과 횡성 등 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7세 아동,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과학교실, 저학년 기초과학교실이 마련됐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다음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수몰 지역민 실향비 제막식이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소양강댐 실향민 기림회에 따르면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실향비 제막식이 댐 사면에서 정상까지 걷는 용넘이길 행사 기간에 맞춰 20일에 개최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